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과목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건설기의 첫째, 브레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먼저 공기식 브레이크가 있죠. 자, 이 공기식 브레이크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압착시켜서 제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큰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우리 대형 버스나 이런 고속 차량에 적합하고 사용되고 있죠. 브레이크의 본체 구조가 비교적 공기식 브레이크는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기가 누설 시에도 이 압축 공기가 계속 발생하므로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 있죠. 우리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이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파스칼의 원리라는 거는 자, 이렇게 만일에 오일이 이렇게 차 있는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차 있는 액체에 어느 한쪽에 압력을 가해도 같은 압력이 전체적으로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파스칼의 원리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유압식 브레이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퀴에 균등한 제동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유압식 브레이크는 마스터 실린더가 있고요. 파이프라인, 휠 실린더가 있는데 마스터 실린더는 페달을 밟으면 필요한 유압을 발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파이프라인은 항상 잔압을 남겨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실린더는 마스터 실린더에 유압을 받아서 브레이크 드럼의 회전을 제어하는 역할.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 휠 실린더 이렇게 연결돼서 제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력식 브레이크가 있어요. 자, 차체가 큰 차량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배력식 브레이크는 유압식 제동 장치에 보조 장치인 배력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유압식 제동 장치 플러스 배력 장치가 배력식 브레이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배력식 브레이크는 차체를 큰 차량을 위해 만든다 거다 보니까 이 진공식과 공기식 두 개가 있다. 진공은 고장이 나도 유압식 제동 장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또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하이드로백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살짝 가볍게 밟아도 브레이크가 잘 들게 만들어 놓은 게 배력식 브레이크의 기능 중에 하나인 하이드로백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력 조향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동력 조향 장치이고요. 설계나 제작 시 조향 기억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하다. 그리고 굴곡이 있는 노면에서 충격을 흡수하여 조향 핸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핸들이 너무 잘 틀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자, 이 심의 현상은 뭐냐? 자동차가 빨라지면 핸들에 진동이 오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고장난 게 아니라 차차마다 어느 규정 속도에 이르게 되면은 차가 흔들려서 핸들이 같이 흔들리는 그 현상을 심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동력 조향 장치가 그 심의 현상을 줄이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러치 한번 볼게요. 자, 마찰 클러치의 구조입니다. 자, 먼저 클러치 판이 있죠. 기관의 동력을 회전력으로 전달하는 마찰판이고요. 압력판, 클러치 판을 밀어서 플라이 휠에 압착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플라이 휠과 클러치 판 두 개는 늘 붙어 있는 친구다. 그 붙어 있는 친구를 누가 만들어준다? 압력판이 붙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릴리스 베어링, 회전 중인 릴리스 레버를 눌러서 동력을 차단시켜주고요. 자, 릴리스 레버는 클러치판을 누르는 압력판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누가 클러치판과 이렇게 이제 플라이 휠이 붙었으면은 다시 또 떼는 역할도 해줘야겠죠? 그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자, 클러치 스프링은 압력판에 압력을 가하는 스프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속했을 때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클러치 페달이 자유간극이 너무 과소하다. 그런 경우는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약해져서 클러치가 잘 안 잡혀서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클러치판은 오일이 부착되어 있다. 오일이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겠죠. 클러치판이나 압력판이 마멸된 경우에도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다. 이 네 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클러치 고장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손상됐거나 클러치 면이 너무 마멸됐거나 릴리스 레버의 조정 불량인 경우 클러치가 고장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유간극이라는 거는 클러치 페달을 내가 놓았을 때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의 간극을 이제 우리는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유간극은 클러치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절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유격, 자유간극은 일반적으로 2, 3cm, 20에서 30mm 정도가 가장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간극이 너무 작은 경우와 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간격이 너무 작으면은 릴리스 베어링이 마멸되고요. 슬립이 발생돼서 클러치판이 소손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간격이 너무 크면은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 차단이 불량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차이 잘 봐주셔야겠죠? 그리고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격은 클러치 링키지 로드로 조정한다. 자, 클러치의 자유간격은 클러치 링키지 로드로 조정한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토크 컨버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크 컨버터의 구조 한번 볼게요. 먼저 펌프, 크랭크 축에 연결되어 엔진이 회전하면 유체 에너지를 발생한다. 자, 엔진 회전에 따라 유체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게 펌프고요. 터빈, 변속기 입력축 스플라인에 접속되어 유체 에너지에 의해 회전한다. 자, 회전, 터빈이 회전을 해주네요. 자, 가이드링, 유체의 와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펌프와 터빈의 날개는 방사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펌프의 터빈의 회전 속도가 같을 때 토크 변환율은 1대1이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전기 파트에서 차체에서 사실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진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토크 컨버터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크 컨버터는 스테이터가 토크를 전달한다. 토크 컨버터의 토크는 누가 조절한다? 전달한다? 스테이터가 전달한다. 그리고 두 번째, 펌프는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되어 엔진과 같은 회전수를 가진다. 자, 펌프, 엔진과 같은 회전수를 가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터빈, 변속기의 입력축의 스플라인에 결합되어 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동력 전달 효율이 1에서 3대1 정도의 토크 증가가 있다. 이런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스테이터는 뭐냐? 오일의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 여기서는 단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크 컨버터의 장점 보겠습니다. 자, 착화점이 높을 것. 자, 장점이자 지금 구비 조건이죠. 자, 착화점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B점이 높고 B점이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 변화를 잘 안 일으켜야 하고요. 고무나 금속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점도가 낮은 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토크 컨버터의 구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향장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향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조향장치 핸들인데, 자, 노면에 의해서 너무 핸들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면에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거고요. 조작하기 쉽고 최소 회전 반경이 적어야 한다. 그리고 조향 작용 시 차체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지 않아야 하고요. 조향 휠의 회전과 바퀴의 회전수가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 취급 및 정비하기가 쉬워야 한다. 자,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는 말이죠. 구조 간단. 고속으로 선회했을 때 조향들이 안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라서 굳이 외우신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듣거나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조향기구 종류 보겠습니다. 자, 조향 휠은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향 축은 핸들의 조작을 이제 조향 기어에 전달해주는 것들을 조향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향 기어는 운동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향을 바꿔주는 친구다. 타이어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조향 기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향 기어가 마모되면은 백래시가 커지고요. 핸들 유격이 커집니다. 자, 백래시라는 것은 우리 기어 사이에 틈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기어가 그럼 잘 안 맞물리게 되겠죠? 그런 결과로 이제 핸들 유격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조향의 구조를 그래서 보시면은 조향 링키지는 이제 피트먼 암에서 드래그 링크, 그리고 너클암, 타이로드, 그리고 타이로드 엔드, 그리고 바퀴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 링키지의 순서에 대해서는 나오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백래시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백래시가 크고요. 조향 기어가 마모되어서 유격이 커질 수 있고요. 세 번째, 조향 기어 링키지 조정이 불량하다. 네 번째, 조향 바퀴 베어링이 마모되었다. 다섯 번째, 피트먼 암이 헐겁다. 여섯 번째, 조향 너클 암이 헐겁다. 일곱 번째, 아이드람 부시가 마모되었다. 여덟 번째,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가 마모되었다. 아홉 번째, 조향기어 박스 장착부에 풀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내용들이 지금 9가지나 되다 보니까 외우기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뭐가 마모되었는지, 뭐가 헐거운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정리를 나눠서 외워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 앞바퀴 정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바퀴가 잘 정렬되어 있어야지 운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그래서 이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타이어의 마모가 최소로 줍니다. 그리고 방향 안정성이 생기고요.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직진성과 조향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바퀴 정렬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캠버라는 친구입니다. 이 캠버 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퀴의 중심선과 노면의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캠버 역할이에요. 자, 조향 휠의 조작을 가볍게 해주고요. 앞차축의 후미를 적게 해주고 타이어 이상마멸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토와 관련성이 있다. 자, 이건 뒤에 나오는 토인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토인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캠버는 조향 휠, 조향 조작을 잘 해준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캐스터에 대해서 또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캐스터는 뭐냐? 수직선에 대해 조향축이 앞 혹은 뒤로 기울여 설치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주행 시 방향성을 증대시켜준다. 조향 핸들의 보건력을 향상시켜준다. 자, 이게 뭐냐? 직진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직진이 잘 되고 직진을 했다가 핸들을 놓았을 때 다시 핸들이 자동으로 잘 풀리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누가 한다? 캐스터가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뒤보다 앞이 좁은 거예요. 자, 요거는 앞바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바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요 앞부분은 A라고 하고요. 요 뒷부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예요. 저는 이 A가 B보다 좁은 경우를 우리는 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가 B보다 넓으면 토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인이 항상 잘 돼 있어야지 앞바퀴 정렬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인이라는 거는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게 하는 역할과 함께 앞바퀴를 주행 중에 평행하게 함께 회전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직진이 잘 되겠죠. 그리고 토인 조정이 잘 안 됐을 때 타이어가 마모될 수 있고요. 이 토인이 잘 돼 있으므로 그러면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해 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토인 측정은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거 내용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이제 앞바퀴 정렬에서 필요한 친구가 킹핀 경상각입니다. 자, 얘는 뭐냐? 자, 앞바퀴를 앞에서 보면 킹핀 부분이 노면과의 수직선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자, 이런 내용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역할을 봐야겠죠? 자, 주행 및 제동 시에 충격을 감소해주고요. 핸들의 조작력을 경감해주고, 자, 핸들의 보온력을 증대해준다. 즉, 킹핀 경사각은 보통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캐스터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3번은 우리 캠버와 함께 작용할 경우 이런 역할이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속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속기의 종류 중에서도 이제 기어식 변속기가 있는데 기어식 변속기 안에 섭동 물림식, 상시 물림식, 동기 물림식이 있다 라는 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요거 3개 요것만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기능 굳이 모르셔도 시험 문제 푸시는데 문제 없고요. 기어식 변속기에는 섭동, 상시, 동기 물림식이 있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변속기에는 장비를 후진시키는 역전 장치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역전 장치라는 단어를 한번 또 들어주시면은 시험 푸시는데 아, 맞다. 이거 후진할 때 필요한 장치지? 라고 바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럼 유성기어식 변속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자, 유성기어식 변속기에는 조금 더 큰 구동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은 무부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유성기어식 변속기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후진 시에 구동바퀴를 역회전시키기에 위해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유성기어식 변속기는 선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링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뭐 외워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변속기가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자, 소음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변속기에 오일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 변속기 기어나 변속기 베어링이 마모된 경우. 세 번째, 클러치의 유격이 너무 큰 경우. 네 번째, 조작기구의 불량으로 치합이 나쁠 때. 자, 잘 안 맞물린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기어 백렛이 거다. 자, 백렛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어 사이에, 톱니 사이에 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렛이가 과다하다 그러면은 틈이 잘 안 맞물리는 거니까 변속 기어가 소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감속 기어 장치, 종감속 비라고도 합니다. 저 내용 시험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감속비는 중량, 등판 성능, 엔진의 충력, 가속 성능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 이 4가지 기준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종감속비가 크면 등판 성능 및 가속 성능은 향상된다. 근데 종감속비가 적으면 가속 성능 및 등판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거, 요거 둘 중 하나만 외우면은 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따라오겠죠. 자, 네 번째, 종감속비는 나누어지지 않는 값으로 정하여 이에 마매를 고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내용 그래서 무조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차체랑 전기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또 자동차 이제 물리적 현상 보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드 현상입니다. 자,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자, 반복 사용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에 열이 축적됩니다. 이 열 때문에 마찰 개수가 저하가 돼요. 그러면서 제동력이 함께 저하되는 현상을 우리는 페이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 현상 해결하려면은 브레이크를 좀 천천히 밟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찰 개수가 지금 저하됐습니다. 요 차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베이퍼록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막길에도 풋브레이크를 과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신 당연히 열이 생기죠. 근데 이 열 때문에 이번에는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액이 기화하는 겁니다. 이 열 때문에. 자, 이 기화를 하다 보니까 액체가 기체가 됐죠. 그러면서 브레이크 호스는 기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압 전달이 어려워져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게 되는 것을 베이퍼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드랑 베이퍼록 현상 이 차이 잘 해결해 두셔야 됩니다. 해결 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 차이점 어떻게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 차이점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모닝 록 현상 볼게요. 자, 모닝 아침에 록이 생긴다. 아침엔 녹이 생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 굉장히 습하죠. 습하거나 비가 자주 와서 브레이크 드럼에 어디에?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가 녹으로 인해 마찰 개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너무 잘 밟히는 거죠. 우리 녹이 생기면 까칠까칠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닝, 아침에 자주 녹이 생긴다. 록. 그래서 모닝 록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해결 방법은 서행하시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주다 보면 녹은 사라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패턴에 대해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트레드 패턴 홈들이 있죠. 자, 왜 있는지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타이어의 마찰력 증가로 미끄러짐 방지, 타이어 내부의 열 발산, 트레드부에 생긴 절상 등의 확대를 방지한다. 자, 그리고 구동력, 견인력, 조향성, 안정성,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능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타이어의 배수 성능을 향상시켜준다. 자, 그래서 배수 성능이 가장 좋은 타이어는 우리 리브형 타이어다. 리브형 타이어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탐과목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기 파트 그리고 건설기계 차체 파트 잘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놨던 이전 영상도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내용은 훨씬 많으니까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